안녕하세요. 네, 휴브레인의 안보영입니다. 오늘은 뉴로 스펙으로 5분 상담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뉴로 스펙은 이렇게 화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키우면 큰 화면으로 보여지기가 가능한 거 아시죠? 자, 처음 순서대로 몇 가지 먼저 화면을 여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파일을 가져와서 제가 한번 열기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파일 PED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파일을 이렇게 가져오죠. 자, 가져온 파일을 원래는 이제 측정을 하고 나면 여기 저장하기 누르면 뇌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또 하나 프린트를 누르면 뇌파 데이터를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저장하는 방법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뇌파를 2분 20초 측정한 다음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전체의 뇌파를 한번 봅니다. 우클릭을 하셔서 140초 보기 하시면 전체가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가 40초 선에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나서 100초까지 눈을 감았을 때, 다시 140초, 요 40초 간격이 눈을 떴을 때, 그래서 보시면 눈을 떴을 때, 감았을 때가 다른지 같은지,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폐안시에 안정뇌파, 알파파가 잘 나오는지 그것을 봅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좌뇌와 아래에 있는 우뇌가 같은지를 봅니다. 좌뇌, 우뇌가 다르다면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좌뇌, 우뇌를 동일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그 커서 있죠? 위, 아래, 좌우를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밑에도 쿡 찍고 이렇게 하시면 알파파가 어디에죠? 왼쪽 선에서 우리가 보통 6Hz, 6에서 주파수 한 13까지가 알파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면 알파파의 주파수가 얼만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어, 얼마 정도 되나요? 자, 여기에서 제일 높은 거, 폐안에서 40에서 100초 사이 가장 높은 거, 좌뇌우뇌가 비슷한 거.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아래 보시면 좌측 하단에 9Hz라고 납니다. 9Hz 이렇게 해서 9Hz 그래서 연령 대비 헤르츠 기준 우리가 15세에서 50세까지가 10Hz. 가장 기본은 사람은 10Hz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초에 이 뇌파가 10번 뛴다는 거죠. 1초에 10번. 그래서 1초에 9분에서 11번 정도 뛰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기준이 이제 오래됐죠. 사람의 뇌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에서 11 정도 15세에서 50세는 10에서 11 정도를 보고 50에서 넘어가서 한 65세, 70세까지는 저희가 9Hz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봤을 때 9Hz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만 보고 자, 네퍼만 보고 자, 요거를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위에 보시면 파일, 제어, 분석이라고 있고요. 분석을 이렇게 누르시면 위에 검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은 안 보여진다는 뜻이고요. 밑에 보시면 대칭성, 밴드별 비율 보기, 그 다음에 코런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보시고 분석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2D 스펙트럼, 브레인웹 요렇게 해서 5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분석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대칭성을 봅니다. 자, 대칭성 이렇게 클릭을 하면 숫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좌뇌 우뇌 스펙트럼 위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범위 설정. 자, 우리가 태안이 40초에서 100초인데 눈을 감으면서 시간이 좀 지났을 거를 감안해서 한 45초에서 95초까지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오케이.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우리가 뇌파를 확인합니다. 분석 누른 다음에 대칭성 여기 나오죠 글자가 오케이 누르면은 대칭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그래프 들어가서 2D 스펙트럼을 보기 전에 브레인 맵을 봅니다. 브레인 맵은 이렇게 나오죠. 자 대칭성과 브레인 맵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아래에서 기준 0입니다. 기준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0 범위 안에서는 좌우 대칭이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20%가 넘어가면 좌우 대칭이 안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브레인맵에서 알파파를 봅니다. 알파파, 절대 세기의 알파파를 보시면 좌뇌 우뇌가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은 좌뇌 우뇌가 안 맞다. 여기 오른쪽에 스펙트럼 있죠? 진한색부터 붉은색, 파란색부터 붉은색까지 쭉 위로 올라갈수록 네. 여기 주배수가 밑에 보면 절대 세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절대 세기가 높다. 여기는 활성도가 낮다. 그래서 좌우가 색깔이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높다, 낮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우선은 좌우가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맵에서는 좌우가 맞나? 그래서 좌뇌는 1.3, 우뇌는 1.7. 여기 아래 보니까 좌우 대칭이 SMR부터 알파, 세타가 안 맞죠. 그래서 왼쪽으로 간 경우는 우뇌의 세기가 좀 세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는 1.7, 좌는 1.3. 우뇌가 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위아래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좌우 대칭성이 안 맞습니다. 좌우 대칭성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뇌는 기울어져 있고 뇌가 기능이 떨어진 뇌로 우리가 같이 맞춰지죠. 뇌는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는 뇌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좀 기능이 떨어진 뇌로 내가 좋은 뇌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좌우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좌우뇌 균형이 안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고 다시 분석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코런스 한번 볼까요? 코런스 아까 찍어놨더니 여기 범위가 나오죠? 오케이. 자, 코런스 밑으로 내리고 그래프 들어가서 2D 스펙트럼 누릅니다. 2D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봅니다. 위아래를 바꾸면 더 좋겠네요. 그죠? 위가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거 2D를 조금 더 올릴까요? 자, 어떻게 해서 보냐면, 자, 아까 우리가 9Hz라고 했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6에서 13까지가 알파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 이렇게 솟았다, 뾰족하게 솟을수록 더 선명하다, 더 좋다라고 그러니까 뇌가 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9Hz 보니까는 가장 높은 거 맞죠? 맞기는 맞는데, 좌뇌 우뇌가 좀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대칭성이 좀 안 맞다.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맞춰야 하고, 자, 점수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요 9Hz, 그 다음에 코런스에서도 9Hz를 맞춰봅니다. 9Hz. 네. 아까 9Hz 맞췄죠? 9Hz로 쭉 올라갑니다. 9Hz가 어디예요? 0.9가 넘었어요. 야, 그러면 나는 9Hz이지만 9Hz를 요 퍼센트만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0.9니까 90%는 내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9Hz지만 99, 81, 8Hz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9Hz인데 여기가 퍼센트가 0.6에 해당한다. 0.6. 여기에 이제 9Hz, 요 9Hz죠? 9Hz 쭉 올라가서 0.6이다. 그러면은 69, 54.
실제로는 9Hz지만 5Hz 정도로 내가 뇌활성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는 나쁘지 않다. 코런스는 나쁘지 않다. 코런스는 좌뇌우뇌의 협업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좌뇌우뇌의 상태를 비교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클릭하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번 봅니다. 3번 마지막 밴드별 비율 보기 합니다. 여기도 숫자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밴드별 비율 보기를 볼게요. 자, 이제 이름을 우리가 많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의, 산만, 그 다음에 이완, 그 다음에 집중. 제 위에가 주의 산만, 세타파, 주의 산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완, 네 번째가 집중.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기준은 여기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준은 3.5에서 4, 3.5에서 4가 넘으면 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숫자가 넘을수록 주의 산만에 노출되어 있다. 주의 산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5에서 4가 넘어가면 주의 산만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상황을 내가 잘 인지를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못하고 내 할 말만 좀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어, 내가 몸이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산만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 세 번째 이완. 이완은 1을 넘어야 됩니다. 1을 넘어야 되는데 이분은 1은 좋죠. 그래서 1은 넘어야 된다. 그래서 1이 넘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완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완이 안 되면 여기에서 이제 불면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 그 이완이 안 된다는 건 뭘까요? 쉬는 걸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완이 낮으면 휴식 훈련을 주로 하게 되고요. 집중력이 낮으면 우리가 집중력 훈련을 하게 되고 위에 두 개가 낮으면 주의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완도 괜찮아요. 이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 로 베타, 베타 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로 베타, 저 베타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 베타, 집중력에 대한 거는 1에서 1.5가 넘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치매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0.6, 0.6 이하가 된다든가 이러면 이분은 치매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 것, 뉴로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공부해 나갈수록 내가 실력이 그만큼 많이, 보통 이게 몇 개 정도 하면은 자신이 생길까요? 한 케이스로는 이제 10케이스, 뭐 50케이스, 100케이스, 100케이스 정도 보고 나면은 전문가가 되겠죠. 하지만 초기에는 많이 본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화면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상담하는지 5분 상담 또는 10분 상담 또는 30분 상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의산만도 괜찮고 이완도 괜찮고 집중력도 괜찮은데 아까 뭐가 안 좋았나요? 그죠. 자운의 균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분석 들어가면 노트 펼치기가 있어요. 노트 펼치기. 자, 노트 펼치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자, 이 화면에다가 이분이 이제 김호님 64세 여성 이렇게 해서 쓰시고
좌우 뇌균형이 비대칭으로 3개월 정도 훈련이 요구됩니다. 음, 그 훈련 모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BQ2나 BQM을 통해서 훈련 모드가 나오죠. 네, 그때 이거는 실제로 이제 훈련에 들어가면 다시 BQ2나 BQM을 측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이 뉴로 스펙은 이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또는 훈련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훈련을 하시겠다고 하면 네, 그때 가서 훈련 모드는 말씀드려도 됩니다. 지금 자운의 균형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면 굉장히 호전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뇌 질환으로는 뇌수막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막염을 통해서 훈련을 좀 재개하고자 해서 상담을 한 분인데, 자, 그래서 뇌수막염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서 먼저 자운의 균형 비대칭으로만 가지고 뇌수막염은 할 수 없어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양 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뇌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영양 결핍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 상담과 이 뉴로스펙 상담을 하게 되었고 훈련을 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분이 이제 그 BQM을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네,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 결과 상담 요구됩니다. 그래서 향후 음, 정밀 검사를 통하여 음, 훈련 과정을 상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나서 여기 프린트 눌렀어요. 프린트. 그래서 여기서 인쇄 누릅니다. 인쇄. 인쇄 누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것을 정할 수 있겠죠. 바탕화면에 제가 해볼까요? 바탕화면에다가 김땡호님 자 이렇게 해서 저장 아, 자 저장했어요. 저장이 쭉 됐죠? 네, 저장되고 나면 자 화면에서 이제 나가서 화면에서 나가서 방금 저장한 거를 보겠습니다. 자, 저장한 거에 보시니까 메모가 이렇게 떴네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두 장으로 나오죠? 그래서 내가 방금 결과한 게 원래는 이제 여기에만 떠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이게 지워지지 않아서 여기에 떴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뉴로스펙을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뉴로스펙에서 이제 요 상태에서 저장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저장. 여기에서 아까 바탕화면에 0000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탕화면에 아까 요거랑 다시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0000 자, 됐죠? 아까 가운데 놓고 이제 저장을 하니까 그 메모장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도한 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진단 결과가 나오고 요 밑에 여기 메모란에 방금 내가 입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출력하셔서 네, 고객님 파일에 저장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PDF로 저장한 거잖아요. PDF로 파일을 쭉 보관하셨다가 상담하시고 또 이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뇌파 찍고 나서
어떻게 화면을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